안녕하세요. 글리쌤 이종서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 한 권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람 간 관계도 그렇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책은 제목은 사소한 감정이 나를 미치게 할 때입니다. 아, 항상 저는 책을 고를 때 어떤 이런 부제라든가 뒤에 써져 있는 이런 문구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책도 다른 것들처럼 돈을 주고 구매하는 소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관이라든가 책 내용 목차를 통해서 책을 꼼꼼히 보고 나한테 정말 이로운 것인가? 그래서 책을 보면 이 앞에 보면 제목 위에 보면 이제 이걸 부제라고 해요. 상처받지 않는 감정 조절법이라고 써 있고요. 직장에서 당신이 힘든 이유는 일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다. 일이 아니라 감정.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일 힘든 거는 참을 수는 있어도 사람 힘든 거, 감정 힘든 거는 참기 힘들 때가 20대 때 직장을 다닐 때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 왜 그렇게 사사건건 사소한 것들까지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잠을 잘 때 막 이불킥을 하고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졌던 것들. 특히 뭐 직장 상사들을 보면 그냥 주는 거 없이 막 미웠어요. 막 주는 거 없이 그냥 아,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막 그런 감정도 느끼고. 사실 그런 어떤 직장 동료나 어떤 상사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 만한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가진 게 아닌데 직장에서 상사에게 느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여서 쓸데없이 과도하게 괴로워진다. 오늘날의 사무실에서 느끼는 감정은 대초원을 뛰어다니던 조상들이 느끼던 감정보다 더 훨씬 복잡하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당연하지만 해결책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직장에서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때마다 이런 뇌의 과잉 활성화가 일어난다. 거래에 실패하거나 승진에서 밀리거나 식탁을 치우다 그릇이 잔뜩 든 쟁반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그야말로 목숨이 달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21세기 직장의 날마다 도사리는 위험들을 뱀이 아니라 길에 떨어진 막대기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뱀이 무서우면 뱀을 죽이거나 피하면 되지만 직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흔히 얘기를 하죠.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누가 떠나야 되죠? 중이 떠나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바꾸지 못하면 자신이 변화하거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냥 매사 의욕도 없고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온갖 감정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눕고만 싶고 그냥 지금 하던 것들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감정을 느끼는 이 현상을 파악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인가 들추어 내기가 더 두렵다는 겁니다. 들추어 내면 그 실체가 보여지면 실은 직장 상사 얼굴이 떠오르면 다른 어떤 실패하는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들을 다시 머릿속에 주입하게 되는 꼴이 될까봐 이거 확인 사살이죠. 그렇게 될까봐 감정을 파악하는 거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에이 잠이나 자자. 잠을 자서 회복이 되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로 회복되지 않고 다음날 또 그 감정이 이어진다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실체를 한번 마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보는 거. 그 직장 상사가 정말 죽도록 싫어요. 감정적으로. 하지만 일적으로 싫은 건지 감정적으로 그냥 싫은 건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정당한 일을 시킬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싫어서 배척하는 거. 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 할 일 좀 바쁘기 때문에 나한테 자신한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괜히 촉각을 건드려서 촉각을 세우고 힘들어 하기도 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어떤 김 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고민 때문에 고개를 그렇게 푹 숙이고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크게 관심은 없죠. 일적으로 엮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직장에 가면 로봇이 된다. 감정을 분리하는 로봇이 된다.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튕겨내겠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더 소중한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챙기는 거. 그게 더 바쁘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또 요즘에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이제 소통하러 영상 보러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나와 다른 분들의 어떤 어떤 인생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말 나와는 또 다른 또 재밌고 어떤 유익한 어떤 인생을 또 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 너머로 들여다보게 돼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얼굴도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또 정감도 가기도 해요. 음. 아무리 사이버 시대고 SNS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얄팍한 대인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모릅니다. 어떤 연이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는 거고 댓글도 사실 제가 이제는 한 바퀴 한 번에 다 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이제 끊어서 돌다 보니까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어떤 분은 일찍 가게 되고 어떤 분한테는 늦게 가게 되고 자신의 감정 관리 정말 잘 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파헤쳐지고 힘들어지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고 봐요.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쓰기에도 바쁜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뒤섞여서 분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계발서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딱히 크게 단점을 말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읽어왔던 책이기 때문에 책은 추천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